9.7 섹션에 DPSK 보겠습니다. DPSK는 이제 Differential PSK의 약자인데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배웠던 뭐 QPSK라든가 QAM 이런 모듈레이션 기법들은 그러니까 코헤런트 디텍션을 다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수신단 쪽에서 그 위상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위상이 영도가 뭔지라는 거에 대한 정확한 레퍼런스 페이즈를 잡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디텍션이 전혀 안 되겠죠. 왜냐하면 위상의 정보를 실어놨는데 위상이 영도가 뭐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QPSK면은 아니면 뭐 BPSK면 위상이 0도냐 180도냐의 정보를 실어놨는데 영도가 뭔지도 모른다, 수신단에서. 그러면은 디텍션을 아예 엉망으로 할 수도 있겠죠. 완전히 반대로 0을 1로 디텍션하고 1을 0으로 디텍션하고. 그래서 그 그러니까 수신단에서 위상을 계속 따라가야 되는 부담이 있습니다. 코헤런트 디텍션의 경우에. 그래서 그 부담을 덜어주는 모듈레이션 기법이 대표적으로 이 디퍼런셜 PSK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리를 한번 살펴보면 그러니까 위상을 계속 쌓아가지고 전송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쌓아가지고 그러니까 처음에 이 xk-1이라는 걸 보냈으면 지금 보내는 심볼을 sk라고 하면 그것을 더해가지고 그 위상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쉽게 말해서 수학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적분을 해서 보내면 수신단이 미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확하게 미분 적분하면 없어져 버리죠. 그렇게 해서 통신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겁니다. 그래서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면 지금 ATPSK입니다. 그러니까 에이더리 심볼을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0부터 7까지. 그래서 우리가 보내려는 어떤 데이터 심볼이 그러니까 0 또는 1 또는 2 또는 3 또는 4 또는 7까지 어찌됐건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뭐 2, 3, 5, 7, 0을 보내고 싶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처음에 기준점을 일단 하나 잡아줘야 돼요. 기준이 뭐 편의상 아무래도 0이 제일 쉬우니까 0을 이렇게 잡아줍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그러니까 그 ATPSK의 경우에는 그 에이더리를 보내기 때문에 mod 8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mod 8이라는 게 뭐냐면 8로 나눴을 때 나머지만 생각하겠다라는 거예요. 8로 나눴을 때 나머지. 그래서 보면 0 더하기, 그러니까 어떻게 보내냐면 실제 이제 전송을 하는 게 처음에 이제 0을 보내는 거예요. 처음에 그냥 무조건 0을 보내요. 이거는 데이터가 전송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0을 보내고, 그 다음에 실제 보내려는 데이터가 2다. 그러면 2를 보내지 말고 그 기준점에 있었던 거에다가 이 2를 더해서 이걸 만들어내요. 그러면 0 더하기 2는 2죠. 여기 보내죠. 그 다음에 내가 3을이라는 데이터를 보내고 싶다. 그럼 3을 보내면 안 되고 예전에 보냈던 거에다가 3을 더해서 보내요. 2 더하기 3은 5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5가 보내지는 겁니다. 실제로 채널 통해서, 그러니까 안테나 통해서 나가는 건 5예요. 뭐 제일 이제 잘 맞는 그 모듈레이션,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DPSK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APSK의 심볼에서 그 5에 해당되는 그런 뭐 5번째 점, 그거에다가 이제 보내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보내고자 하는 심볼이 5다. 그럼 5를 보내면 안 되고 이전에 5를 보냈잖아요. 그럼 5 더하기 5 하면 10입니다. 근데 지금 모든 계산은 모듈러 8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8로 나눴을 때 나머지. 그러니까 10이라는 숫자는 없는 세상이죠. 왜냐하면 모드 8에서는 숫자가 뭐밖에 없습니까? 정수만 생각하는 거니까 숫자가 0, 1, 2, 3, 4, 5, 6, 7까지밖에 없죠. 그러니까 모두 8인 세상에서는 숫자가 8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0 포함해서 7까지. 그러니까 10이라는 숫자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10은 모두 8 하면 2죠. 왜냐하면 8로 나누면 나머지가 2니까. 그래서 2를 보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7을 보내고 싶다. 그러면은 7을 보내면 안 되고 이전에 2를 보냈으니까 2 더하기 7 해서 9가 나오고 그걸 다시 모두 8, 즉 8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1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0을 보내고 싶으면 1 더하기 0 하면은 여기 이제 1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보내는 그 심볼은 실제로 보내고 싶었던 거는 2, 3, 5, 7, 0이었는데 우리가 실제로 그 안테나를 통해서 전송이 되는 그런 심볼은 0, 2, 5, 2, 1, 1 뭐 이런 것들이 나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채널에 어떤 뭐 이펙트가 있어서 어떤 특정한 숫자만큼 그 페이즈가 돌아갔다, 페이즈가 쉬프트 됐다라고 쳐봅시다. 그래서 2씩 한번 더 해봤어요. 그러니까 0을 보냈을 때는 받은 거는 2고, 뭐 2를 보냈는데 받은 건 4고, 5를 보내면 받은 건 7이고, 뭐 2를 보내면 받은 건 4고 이런 식으로 2씩 더해져서 받았다라고 쳐봅시다.
그럼 수신단에서 어떻게 하냐? 첫 번째 이거를 수신했을 때는 할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때는 데이터가 전송된 게 아니죠. 이건 그냥 어떤 레퍼런스, 즉 그 참조하는 어떤 기준이 이렇게 받아진 거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디텍션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보낸 게 없으니까, 데이터 받은 게 없는 거고. 자, 4를 받으면 어떻게 하냐? 4에서 이전에 받은 거를 빼요. 4 빼기 2 하면 2죠. 네, 그럼 요거 이제 2. 보시다시피 보내려고 하는 데이터가 그대로 받아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7을 받았죠. 7을 받으면 이전에 받은 게 2잖아요. 그죠? 2가 아니라 이전에 받은 게 4죠. 네, 이건 이제 여기서 2는 이제 디텍션 한 거고. 그러니까 7 빼기 4 하면은 3이고, 여기 4 빼기 7 하면 마이너스 3이죠. 근데 마이너스 3은 모듈러 8 하면 5입니다. 주의하셔야 될 게, 그러니까 마이너스 3이라고 했을 때 모듈러 8 했다고 해서 3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8로 나눴을 때 나머지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3은 어떻게 되냐면 8로 나누면 몫이 마이너스 1이고 나머지가 5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4 빼기 7 하면 5가 되고 3 빼기 4 하면 마찬가지로 7이 됩니다. 그러니까 3 빼기 7, 그러니까 3 빼기 4 하면 마이너스 1이죠. 근데 마이너스 1을 8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해라. 그럼 7이 돼요. 왜 그러냐면 마이너스 1은 8 곱하기 마이너스 1 플러스 7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를 구하라 그럴 때 조심해야 될 게 나머지는 항상 0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마이너스가 될 수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을 받으면은 3 빼기 3 하면은 0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다. 그래서 여기 살펴보시면 보내려는 데이터가 그대로 잘 디모듈레이션이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건 뭐냐면 정확한 페이즈를 따라가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수신단은 지금 현재 받은 페이즈에서 이전 받은 페이즈를 빼면 되니까 페이즈가 아무리 쉬프트가 돼도 하더라도 여기서 지금 그 전송된 것의 페이즈에다가 그 다음 페이즈가 아무리 2가 틀어졌던 3이 틀어졌던 최근 받은 거에서 이전 받은 걸 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페이즈 그 쉬프트된 효과가 날아가 버리죠. 네. 일종의 뭐 바이어스가 걸렸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런 거죠. 2 빼기 0도 2죠. 근데 102 빼기 100은 얼마입니까? 102 빼기 100은 예, 그것도 여전히 2죠. 예, 그러니까 이게 100씩 더해진 거에서 빼면은 어차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7 빼기 5도 2고, 뭐 6 빼기 4도 2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근데 6 빼기 4를 사실은 이거를 그 2 빼기 0인데 각각 4씩 더해졌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적인 페이즈를 수신단에서 쫓아갈 필요가 없다. 예, 그런 면에서 간단한 수신기 구현이 가능한 그런 변조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 DPSK 모듈레이션은 어디서 사용을 하냐면 블루투스에서 사용을 합니다. 네. 그다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시스템 중에는 블루투스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ATPSK의 이제 위상으로 좀 전에 거는 그냥 정수로 했는데 위상으로 한번 뭐 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보내려는 데이터 위상이 4분의 2파이, 4분의 3파이, 4분의 5파이, 4분의 7파이일 때 좀 전에 한 거에서 그냥 4분의 파이를 다 곱해진 거밖에 없어요. 특별히. 그다음에 실제로 전송되는 위상은 어떻게 되느냐. 기준점을 전송을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보내려는 데이터가 4분의 2파일 때 이걸 그대로 보내면 안 된다 그랬죠. 기준에다가 더해서 보내고, 보내려는 게 4분의 3파이가 있으면 이전에 보냈던 거에다가 더해서 보내고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네, 그다음에 수신된 위상이 4분의 2파이씩 모조리 쉬프트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윗줄, 그러니까 세컨드 로우에 비해서 이 서드 로우 보면은 숫자들이 전부 다 어떻게 됩니까? 4분의 2파이만큼 쉬프트되어 있죠. 하지만 우리가 복조를 하는데, 디모듈레이션 하는데 문제가 없다. 왜냐하면 어떻게 돼요? 받은 위상에서 이전 위상을 빼죠. 네, 그렇게 해서 여기 적어주면 된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뭐 여기 위상에서 이거 빼가지고 하면 얼마예요? 지금 마이너스 4분의 3파인데 그것은 4분의 5파이랑 똑같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복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챕터 10으로 넘어가서요. 디지털 복조, 그러니까 디모듈레이션에 대해서, 그러니까 디지털 모듈레이션에 대한 디모듈레이션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어려운 파트고 제일 중요한 파트인 거죠. 실제로 그 통신 스펙 같은 거를 봤을 때 그게 뭐 5G든 뭐 4G LTE든 간에,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LTE 어드밴스드가 되겠습니다만, 이 송신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모듈레이션은 사실은 이미 다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스펙을 보면은 이미 다 정해져 있는 거고, 대신에 그 디모듈레이션 블록, 그러니까 복조 블록은 그 수신 설계자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스탠다드가 나와 있으면 그 스탠다드를 따라
따라서 송신단이 디자인됐다고 가정하고 수신단은 내가 디자인을 잘할수록 뭐 비데라 레이트 적어지고 그러한 좋은 수신기를 만들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디자이너의 어떤 설계 능력이 많이 반영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매우 중요한 파트입니다. 보시면 맨 처음으로는 시그널 스페이스로 프로젝션 하는 거, 투영. 이걸 뭐 정사형으로 해야 될지 투영으로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영어로는 어쨌든 프로젝션입니다. 그 다음에 미니멈 유클리디언 디스턴스 디텍션 보고 그 다음에 매치드 필터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 디시전 바운더리 그 다음에 또 합집합 상한이라는 거는 지금 유니언 바운드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심볼 에러 프로버빌리티 뭐 이게 왜 심볼의 오류 확률이 이렇게 된다. 그리고 계산하기 어려울 때 우리가 그 유니언 바운드를 사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10.5부터는 BPSK, ASK, BFSK, MPSK, QAM 각각의 모듈레이션에 대한 디모듈레이션, 즉 정보를 어떻게 뽑아내는지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1 섹션에 그 시그널 스페이스 로의 그 프로젝션 보도록 하죠. 보시면 수신 신호가 R of T가 뭐 이렇게 된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SM of T에다가 N of T를 받은. 그러니까 우리가 보낸 이게 SM of T는 지금 이게 송신 신호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송신된 신호를 얘기하는 거고 채널은 지금 굉장히 간단한 채널이죠. 그래서 노이즈가 이렇게 더해진 그런 채널을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N of T는 화이트 노이즈를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오토 콜레이션 펑션이 2분의 N0의 델타 타우. 그래서 그러니까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가 플랫한 거, 그걸 화이트 노이즈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전 시간에 다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랜덤 프로세스 가르칠 때. 그래서 그러한 애디티브 화이트 가우시안 노이즈. 애디티브는 지금 노이즈가 더해졌기 때문에 애디티브에서 이 H자가 나왔고 화이트는 지금 오토 콜레이션 펑션, 즉 자기 상관 함수가 이렇게 델타 펑션으로 써지기 때문에 화이트라고 한 거고요. 가우시안 노이즈 때문에 GN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다음에 M은 여기 지금 에머리 그 시그널링을 가정했고, 그다음에 시그널 스페이스를 우리가 이렇게 다음과 같이 가정을 하면 이제 2차원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우리가 대부분 다루는 그 시그널 스페이스가 지금 2차원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MPSK든 뭐 QAM이든 간에. 근데 이 신호 공간의 그 오소노말 베이시스는 이제 이렇게 되죠. 우리가 다루는 대부분의 그 모듈레이션 기법의 시그널 스페이스는 이렇게 됩니다. phi1t, phi2t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투영을 하냐면 어떤 시그널을 우리가 받은 신호, 그 벡터를 R of t라고 했을 때 그거를 이제 벡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시그널 자체를 벡터라고 생각을 해서 근데 신호 공간이 여기 밑에 이렇게 있죠. 지금 우리의 신호 공간은 2차원이었었죠. 아까 보면은 베이시스가 두 개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요 벡터를 이렇게 프로젝션 해요. 밑으로 이렇게 내려버려요. 그러면은 투영 후의 신호는 이 SM of T, 우리가 그 신호랑, 왜냐면 SM of T는 처음부터 이건 시그널 스페이스 안에 신호죠. 시그널 스페이스 안에 들어가 있는 신호니까 요거는 원래부터 이 안에 있었고, 문제는 뭐냐면 노이즈가 있는데, 노이즈의 컴포넌트가 두 개예요. 하나는 뭐냐면 시그널 스페이스 안에 있는 노이즈가 있고, 하나는 그러니까 그 시그널 스페이스 바깥에 있는 노이즈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신호, 즉 수신 신호를 시그널 스페이스로 프로젝션한 이 신호에 그러니까 이 신호의 모든 그 신호 자체를 우리가 이 베이시스 두 개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나타낼 수 있게 되겠죠. 왜냐하면 처음에는 이게 나타내는 게 불가능했었어요. 왜냐하면 그 리시브드 시그널 자체는 그 시그널 스페이스 안에 들어오지 않았죠. 왜냐하면 노이즈가 섞이는 바람에 이런 컴포넌트가 이렇게 생겼죠. 근데 이거는 시그널 스페이스는 이 평면 안에 있으니까 바깥으로 나가버리면 그렇죠. 이거 당연히 이 평면 안에 있는 벡터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은 표시가 안 되죠. 베이시스에. 근데 바깥으로 나간 거를 안으로 잡아당겨 버리면 이 벡터는 얼마든지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표시가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섹션이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